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TV 채널의 나나의 이재명은 합니다를 진행하게 될 김나나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 이현욱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다음은 조영민 보좌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민입니다. 네, 오늘 제보할 게 너무 많으시다고 정말 참여를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러셔서 저희가 자리를 특별하게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네, 변호사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를 좀 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욱 변호사고요. 예, 이재명 캠프에서 공익제보 지원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17년 정도 시민운동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께서 조영민 보좌관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민 보좌관입니다. 저는 그 이재명 시장님이 독립운동가 이재명과 같다는 이야기를 좀 제보를 하려고 나왔어요. 네. 자, 이거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 이재명 그 독립운동가 이재명을 치면은 자, 좀 가까이 가까이 들어드릴게요. 가까이 좀 보시죠. 이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이렇게 응징했는데 그게 1909년 12월 22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시장님 생일이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와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한자가 똑같아요. 근데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사형을 당하면서 나는 100년 뒤에 환생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님으로 환생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의사가 못다 이룬 꿈을 친일 잔재와 독재 청산을 독재 잔재를 제대로 청산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민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간접 증거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한자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의거일과 이재명 시장님 그 생일이 똑같죠. 예. 그다음에 이 이재명 그 의사가 그 이완용을 이제 칼로 3번 찔러서 사실 네. 죽은 줄 알았어요. 예. 처단한 줄 알았죠. 정말 민족의 쾌거인데 이완용 참 그 독한 놈들, 그 나쁜 놈들이 독하게 또 명이 길어가지고 네. 예, 또 이완용이 차마 그 제거를 못했는데 이재명 의사가 이제 그때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사실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자기가 이 죽어서도 이 오난을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저희는 지금 그 돌아가신 우리 이재명 의사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서 친일 청산부터 우리 적폐 청산을 할 사람 누구냐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시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재명 시장만 이재명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재명이다. 우리가 모두 이재명 의사의 후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나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TV. 예, 저 이재명 TV는 바로 이재명 의사의 TV이기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진이 닮았죠? 네, 닮으셨어요. 닮았습니다. 이재명 예, 후보님과 너무 닮으셨어요. 닮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저희 경선 선거인단 등록 마지막 날이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오늘 몇 시까지죠? 오늘 6시까지입니다. 전화번호 혹시 외우셨나요? 1811에 네. 1000번, 오. 또 1811에 1004번 두 군데로 네. 하시면 되고요. 현재 211만 6,770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꼭 신청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입니다. 네, 바로 오늘. 오늘 10시까지. 6시까지. 6시까지요? 네, 네, 시간 네.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하실 거죠? 지금 민주당 그 대선 경선이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 뽑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를 뽑으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네. 대통령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을 꼭 뽑아주셨으면 네, 합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당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당에서 후보를 정하면 싫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이 당내 경선에 적극 참여하셔야 내가 원하는 후보를
그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조금 참여하시는 분이 진짜 제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그럼 이재명 후보님께서 되실 거라고 믿고 계시죠? 근데 뭐 국민들이 그래야 좀 편하실 거다. 예. 그래서 그건 협박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네. 원래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대리인을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변호사를 뽑으면 본인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본인을 편하게 그냥 사업 잘 하십시오. 평소 그냥처럼 사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결론을 딱 갖다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 좀 나쁜 대리인을 뽑으면 나쁘다는 거는 사실은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을 잘 못하는 대리인을 뽑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대리인 일을 처리 잘 못하니까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리인하고 비슷한 것이죠. 대표라는 게 사실은 대리에서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를 사실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럼 잘 뽑으면 본인이 국민이 편한 겁니다. 대표가 알아서 일을 처리를 촥 하면 본인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그래서 정말 유능한 대표를 뽑아야 된다. 유능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저도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솔직히 그런 말을 좀 해요. 내가 대통령 선거를 해서 뭐 하냐. 세상이 바뀌질 않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네. 예. 드물게 지금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은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합니다. 약속한 걸 지킵니다. 또 정치인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요. 정말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본인은 사실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 적폐청산하겠다. 이거 본인 자신의 소망인 거죠. 뭐 제안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적폐청산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정말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살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 일 제대로 할 사람 한번 뽑아보자. 진짜 일 제대로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좀 나라 욕하고 그러지만 진짜 일 제대로 할 사람 한 번도 뽑을 노력도 안 해보고 사회를 한탄하는 건 좀 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계속 그래왔던 거라서 이번 대선에는 조금 기대가 커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대선 어떤 대선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촛불 그 광장에서 네. 이 참 불황무도한 정권을 이렇게 심판을 하고 새로 새 정부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민의에 의한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사실 5년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는 어쩌면 뭐 30년, 뭐 크게 보면 어쩌면 100년마다 올까 말까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렇죠. 100년 만에 진짜 이런 이재명 기회는 의사가 맞습니다. 환생했잖아요. 예, 지금 이런 그러니까 기회는 5년마다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죠. 국민이 뜻대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를 정말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요. 맞는 말씀. 예, 지금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요. 그렇게 5년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떤 임계점에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은 마키아벨리안 모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가 에너지가 결집해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찬스고 이건 잘 오지 않는다. 이건 5년마다 오는 게 아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된다.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바꿀 수 있는 그 바로 말을 그 믿어야 찬스인 겁니다. 예, 특히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네.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존재 자체가 일단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변방의 장수로서 뭐 정치적으로는 흑수저인 사람이 이렇게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호출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또 이제 흑수저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12억 가까이 후원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10,000원짜리 뭐 5만원짜리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6,470원 후원하신 분도 많아요. 네, 1,000원도 하신 분. 네, 1,000원 하신 분도 있고 뭐 되게 이제 뭐 자기 통장 잔고가 13,000원밖에 없어 미안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6,470원 후원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 달라 그런 요청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에 공약을 네. 이렇게 내세우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일자리를 늘리시겠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그 이제 인건비 같은 이제 그런 것도 혹시 오를 전망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칙은 우리가 네.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겁니다. 가계 소득의 핵심은 노동 소득이거든요. 네. 노동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동 보호를 통해 가지고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거. 그 플러스해서 그것만은 좀 부족하니까 기본소득을 통해서 또 보전해주고, 뭐 기본소득 처음에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기본소득을 늘려가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기본소득을 계속 늘려가자는 것이고요. 뭐 기본소득이야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그 기본소득 선두주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일자리 자체를 이제 품 있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도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도 아직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건 근데 결국은 예산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늘리는 거는 바로 재정적인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일자리 사실 민간 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향적으로 보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거든요. 알파고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식은 결국은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서 뭐 전 세계 평균 정도로 하면은 지금 OECD 평균으로 하면 한 뭐 1,700시간 정도 되는데 1,700시간, 1,800시간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줄여도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 부족하지 않아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초과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초과수당 이런 것들도 보장해 주자라는 것이고 노동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잖아요. 중소기업은 너무 임금을 조금 주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도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가 없는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 계열화에서 하청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중소기업의 수익을 대기업이 계속 뺏어가게 놔두면 중소기업이 도저히 높은 임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거래 관계, 그래서 중소기업 더 보호해주는 이 억강부약이 정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데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에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자기 목을 챙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중소기업한테 좀 직원들 임금도 더 올려주라. 이렇게 사실 요구해야 순리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노동보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데도 비정규직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상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 형사처벌을 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저는 그건 뭐 사용자 재벌 총수를 구속시키면 끝날 문제다. 지금 변호사님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소통도 좀 하면서 예. 우리 시청자들이 좀 질문도 막 하는데 우리끼리만 계속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죄송합니다. 예. 질문 들어왔군요. 질문이 들어왔으면 질문이. 네. 사회자님이 좀. 이재명이 안 되면 민주당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감정이 드시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뭐 이재명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네, 우리가 차선의 선택을 해야죠. 예, 그러면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선택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선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건 그 다음에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쵸. 이제 지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저희와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저기 네. 보좌관님께서는 네. 이렇게 제보를 하시겠다고 제보할 게 하셨던- 많은데 네. 그 아까 이재명 의사에 대한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근데 정말 이거는 네, 놀랍죠.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포털에. 네. 그 이재명 후보 주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뭐가 좀 순서가 좀 생겼나 본데 네, 우리- 이거 기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한 가지 하고 뭐 중간에 뭐죠 저게? 저기 이재명 한번 이재명성이 있군요. 네. 네, 같이 한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네. 이재명성을 하고 나서 이재명을 둘러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좋아. 민주당 이재명, 국민들도 이재명, 우리 모두 이재명, 이재명.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앵콜이에요? 아, 또 있습니까? 아, 또 있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화이팅! 이재명 좋아. 네, 좋습니다. 어머 여러분 네.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재밌다니 다행이네요. 그, 사실 이게 보통 선거를 보면요. 네. 후원금 모금 순서대로 네. 이렇게 순서가 등수가 네. 선거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네. 것만 근거로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현재 11억 8천만 원 정도가 네. 됐고요. 문재인 후보가 공개된 거가 8억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님께서 네. 바라시는 게 이제 후원금은 아니죠. 후원금의 금액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관심과 그렇습니다. 관심입니다. 네, 맞죠. 관심이고 네. 이 후원자들이 너무나 눈물겨운 거예요. 네. 이 말기암 환자부터 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떤 분 어제 올려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치인과는 다른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려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세요. 시장님 대선 안 나오면 이번 대선 투표 일찌감치 포기할랍니다. 통장 잔고 13,982원에서 만원 후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후원하고 나서 다른 분이 또 댓글을 달면서 네. 김모모님 응원글 읽고 진작 후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얼른 10만 원 후원했습니다. 원래는 5만 원 후원해보려 했는데 김모모님 목까지 같이 넣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정치인에게 돈 좀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10,000원 후원하신 분들, 5,000원, 어떤 분은 5,000원 후원했어요. 네. 5,000원이 하루 2끼 밥값이래요. 23살 청년인데 정말 저는 좀 눈물겨웠는데 이런 눈물겨운 사연들이 모여서 2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모여서 11억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다른 후보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른 후보들 금액하고도 차이가 나고 실제 네. 후원회 사이트에 이제 응원 지지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재명 후원회 사이트는 4,200명이 넘게 댓글을 응원글을 달아주셨고 안희정 후원 사이트는 보니까 300명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후원 사이트는 70명 정도 돼 있는데 네. 실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응원글이라든가 후원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SMS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은 믿을만한 네. 건가요? 예, 그냥 후원에 대해서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예, 거기 이제 게시판에 네. 이렇게 다 응원글을 다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이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재명 후보가 아주 많은 이런 바닥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진짜 이재명 후보님은 진짜 제가 존경을 해요.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많이 제가 우리 고생하셨겠어요. 이현욱 변호사님한테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현욱 변호사님 머리 스타일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김대영 씨가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 좀 바꿔야 돼요. 머리 스타일 네. 바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예, 미용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기적을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11억 후원금이 11억이 넘어서고 나서 네. 그만해라.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 행동 네. 이쪽에 이제 그 촛불 시위를 20번 20주 동안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네. 빚이 많이 생긴 거예요. 1억 넘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촛불한테 진 빚을 이렇게 촛불로 갚아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그 퇴진 비상 행동에 후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8억 8천이 이제 모였고 지금 들어보니까 12억이 넘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적적인 지금 이제 일이죠. 거기 그 비상 행동에 이제 많이 후원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재명 후원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 혹시 성남도 이렇게 빚이 많다고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도 이제 그런 소리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럼 네. 이번에 저희 촛불
것도 이재명 시장님이 해주시지 예,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지금은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모라토리움 성남을 이렇게 빚더미 성남에서 네, 맞아요. 청년 복지 성남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매직, 네. 거의 마술에 가까운 걸 하셨고 또 다른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주빌리 은행장이시기도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빌리 은행이라고? 아니요. 주빌리 은행장이시고 저는 이제 주빌리 은행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네. 저는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주빌리 은행이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채무자들 악성 그 책 추심에 시달리는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채권보다 인권이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세상은 네. 좀 바뀌어야 된다. 그쵸. 이런 그 기치로 이제 만들어진 은행이고 채무 취약계층들 채무 조정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새 출발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총 36,398명의 채무자를 지원했고 원리금 6,139억 원을 탕감했습니다. 오케이. 이 탕감해 주는데 들어간 돈은 1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8,600만 원으로 6,139억 원, 36,398명의 새 출발을 지원해 준 이런 마술 같은 일을 펼친 그런 주빌리은행인데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이제 490만 명의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 이게 2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죽은 채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부실 오래된 부실 채권이고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 거의 10년 없는 이상 거. 된 것,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사실 이제 5년 지나면은 이게 소멸이 시효가 돼가지고 네.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좀비 채권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그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이게 또 상속이래요. 자식들한테까지.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추심을 하는 뭐 그런 네, 정말 맞습니다. 그 비극적인 현실이. 재산 그 포기 각서 이거 쓰면은 근데 똑같나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생이-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모르죠. 재산 포기 각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그렇기 경우도 때문에 많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빚을. 거기에 이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상속 포기 심판하고 네.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빚 상속 채무를 면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갚는 그런 그 해결할 수가 있죠.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속 포기나 그 한정승인 심판을 잘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그게 짧은 기간 내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상속 개시일로 3개월, 또 한정승인 심판은 뭐 빚이 많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법원에다가 심판 청구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게 되면은 꼼짝없이 이 상속 빚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제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뭐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하여튼 이 오래된 부실 채권들을 좀 정리해 주는 거. 예, 그래서 오래된 부실 채권은 사실 시장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적은 돈의 그런 채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년 뒤에 날라온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법적으로는 이제 네. 그게 소멸시효가 있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적은 돈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사실은 그 소멸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채권 출신한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네. 무조건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갚게 되면 전부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률 상담이나 서비스가 많이 제공돼야 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금융복지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이런 서비스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상담해 보시고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보시고 과연 이게 갚아야 되는 돈이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이게 도움이 되죠. 예. 자, 이재명 후보의 공매도 공약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공매도 말씀드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 개미들은 정말 공매도가 밉죠. 예, 저도 뭐 가끔 주식을 합니다만 공매도가 실제로 개미들 개인 투자자가 이용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환경상 공매도를 거의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아주 자유롭게 공매도를 이용합니다. 이 대주 거래를 해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외국인은 돈도 많은데다가 주식도 빌려가지고 막 공매도를 하니까 이 개미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좀 규제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공매도 일부 제한해서 최소한 사전 예고제
그래서 공매도 하려면 얼마나 어떤 기간 내에 얼마의 공매도를 할 건지 미리 예고를 해라. 그래서 그 공매도 한 기간 때 그걸 지켜서 하고 그거 지나면은 뭐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은 공매도 그러면 금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매도를 좀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래야 개미들이 좀 페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무기가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저쪽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막 해가지고 돈도 많은데 공매도까지 막 해가지고 뭐 너무 쉽게 돈을 벌고 개미들은 대응을 못하니까 엄청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거는 불공평하니까 우리 고치자 이렇게 공약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님 관련된 주가가 막 떨어졌다는 아 그래요? 네, 그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하여튼 개미들을 위해 한 거긴 한데 또 뭐 손실 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 있는 공매도 모양이에요.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군요. 그런 사람도 예. 있는 모양이에요. 경선인단 마감 시간이 오늘 네. 6시입니다. 오늘 6시. 오늘 이제 마감 시간이죠. 마감 얼마 안 시간 남았습니다.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내일 그리고, 현장 네. 투표 공지 부탁드려요. 네, 내일 현장 투표를 하는 데가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세히 안내돼 있고요.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소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일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시면은 투표권이 사라지죠. 네. 네. 일반 당원이나 권리당원들은 뭐 ARS를 통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내일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시까지 아닌가요?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내일 일과 시간에 일과 시간에 6시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꼭 좀 투표소를 확인하셔서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하여튼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성남 아까 말씀드렸던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빚더미 성남을 이렇게 청년복지 성남으로 만드셨는데 이를테면 청년 배당을 실시를 하셨고 네. 또 11,300명의 청년들에게 배당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엄청 뭐 이렇게 이 기가 살고 뭐 그랬다라는 거고 또 산후조리 임산부 지원도 많이 하셨고 또 무상교복 지원도 많이 했고 이렇게 보니까 30가지가 넘는 것들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디 들어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뜻하지 않게 네. 유족들이 그런 보상금을 네, 보험금을 받았다. 시에서 이제 자전거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성남 시민이 자전거 사고가 나면은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던 거죠. 그래서 유족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보험금을 이제 받게. 그렇죠. 유족들 입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성남에 가면은 와이파이가 이제 버스나 마을버스 타면은 와이파이가 무상이에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버스를 제가 네, 성남에 그래서- 성남 와이파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버스, 마을버스 또 버스 정류장이 다 있고 또 이 전통시장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 성남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내버스, 복지시설 등 1,113개소에 1,661대를 설치를 해주셨네요. 이건 네. 통신복지라고 통신복지. 새로운 개념의 복지 서비스가 됐어요.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네. 전국에 전국에 쫙 가는 확산하는 거죠. 거잖아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성남이 가난한 성남이라 그랬어요. 음. 지금은 이제 부자 동네 성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만드실 것 같나요? 예, 그렇죠, 만드시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현장 투표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네. 꼭 아침 시간 7시부터 6시까지. 확인하셔서. 네, 네, 예, 네.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특히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했는데요. 네. 기본소득을 지역 상품권, 이를테면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모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네.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골목 상권이 확 살아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남에 다 이렇게 거의 뭐 상권이 죽어가던 데가 이 상품권을 통해서 제대로 확실히 살아난 그런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남권 기금 조성 발행액 판매액이 이제 110억 뭡니까 1,050억 네. 1,005억. 예. 성남사랑 마케터를 활용한 가맹점 확대 및 상품권 사용 홍보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면은 전국에 있는 지금 사실은 유통 대기업들에 의해서 네. 여러 가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마트 때문에 지역 상권이 다 죽고 있는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내수가 살고 경제가 다시 예, 지금 회복되고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상품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데 대형 마트나 복합소품몰 같은 데서 못 쓰게 하고 주로 자영업자들, 예, 전통시장 이런 데서 쓰게, 소상공인들. 예, 소상공인이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 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까 그 사실 성남이 부자 동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1인당 예산은 성남이 다른 데보다 더 적어요. 1인당 예산. 예. 그걸 아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고 남는 걸로 복지를 하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님께서 성남시를 그렇게 바꾸시기까지 어떻게 하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바뀐 그 점을. 아, 바뀐 점을요? 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성남에 가면 금호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상권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 지역 상품권으로 인해서 확실히 살아났는데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증거를 이제 뭐 저희 후보님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지금 누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개인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저희 집은 이제 그 네 가족인데 우리 이렇게 그 부부가 있고 아이가 7살, 4살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36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본소득 계산기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공정.넷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홈페이지 저희 이제 후보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예. 기본소득 계산기라고 계산기. 치면 예. 나옵니다. 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본소득 번씩 계산기 한번 그렇죠. 이제 쳐보십시오. 네. 이를테면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청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특별히 또 이제 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장애인은 중복에서 주고요. 노인 예. 농민도 정부에서 예, 주고 예, 농민은 이제 그 평생 드리는 거죠. 농민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노인이 되면은 그 뭐 노인 배당금도 받고 예, 그렇죠. 예. 기본소득도 받고 농민 제가 쓰고도 노인분들에 받고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성남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혼자 독거노인 사시는 분이 이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겨울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체력도 딸리고 기력도 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제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네. 이재명 후보님 아니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여러분,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안 보이나요? 네. 오늘 마감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네. 국민경선선거인단 2차 모집 오늘이 마감입니다. ARS 1811 1811에 1004번 1811에 1000번. 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오늘 6시까지죠? 네, 오늘 오늘 6시까지. 6시까지입니다. 아, 그럼 발표는 혹시 언제 나는 거죠? 발표는 권역별로 예, 하죠. 권역별로 예. 오늘 이제 광주부터 네. 순회 투표를 해서 예,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아, 왔습니다. 네, 네. 네. 자, 말씀해 주세요. 경선 방법. 아, 예. 호남권. 호남권 네. 그 내일 현장 투표를 하고요. 호남권 25일, 26일 ARS 투표입니다. 27일 날 호남권 순회 투표일이고요. 충청권 27일, 28일 ARS 투표입니다. 네, 충청권 순회 투표는 29일이고요. 영남권 ARS 투표는 29일, 30일입니다. 영남권 순회 투표는 31일이고요.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ARS 투표는 31일, 4월 1일, 4월 2일 3일간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수도권 순회 투표일입니다. 4월 3일 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4월 3일 날 후보자가 결정되고요.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는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선 투표까지 가면 4월 8일 날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네. 네,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다시. 네. 호남권 ARS 투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깐만 좀 내려보실래요? 잘 안 보이는데. 얼굴을 보이셔요. 그러니까 날짜가 보여야 되는데. 예. 호남권 얼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호남권 3월 25일 날 네. 그 아웃바운드가 이제 5차례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자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투표를 못 받으면 다음 날 3월 26일 날 인바운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27일 날 아웃바운드가 5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28일 날 인바운드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29일 날 5번에 걸쳐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문자가 왔을 때 투표를 하면 되고요. 만약 못했다 그러면 30일 날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31일 날 3번에 걸쳐서 그 문자가 갈 거고요. 그 다음 날 4월 1일 날 2번에 걸쳐서 문자가 갑니다. 그래도 이제 투표를 만약에 기회를 놓쳤다면은 4월 2일 날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머,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을 봤는데요. 저보고 잘 좀 들으래요. 그래서 저 열심히 마지막에 그 보고 잘 들었어요. 네. 내일 투표 방송을 안 하시냐고요? 네? 내일 투표 오늘 방송. 우리 이재명 TV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네. 아, 네. 잘 모르겠네요. 내일 투표 방송 하시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내일 투표소 투표 관련된 거죠? 네. 네. 그 투표소 투표를 내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권역별로 하는 거라서. 예, 네. 내일 현장 투표는 내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권역별로 공개하게 됩니다. 네. 예, 내일 그러니까 호남권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내일 투표한 결과가 3월 27일 날 이렇게 합산이 돼가지고 공개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표 ARS 투표 못 하셨을 경우 현장 투표소에서 가서 하시면 되는가요?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 현장 투표소 투표는 미리 신청을 하신 분만 가능해요. 이제 당원하고 뭐 일반 당원, 권리 당원은 네. 그 투표소 투표도 가능하고 네. 또 ARS 투표도 가능합니다. 네, 예, 경선인단 신청하신 분은 그렇죠. 투표 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변호사님. 네.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그 당의 경선 투표는 그런 정도까지 준비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가 네. 사실은 한 기초자치단체 하나 정도씩 네.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요양병원에 있는 이런 분들도 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게 이렇게 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네. 현장 투표는 내일 단 하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 투표소 투표는 투표. 예. 예, 내일 하루입니다. 현장 투표 신청하신 분들은 꼭 내일 바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가셔야 네. 됩니다. 대신 어느 투표소 가시는지는 제한은 없어요. 전국 어느 투표소나 가까운 데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노래 부르고 갈까요? 노래 한번 하시죠. 네네.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좋아. 뿌잉뿌잉. 1번. 1번. 공익제보 지원본부에 대해 노래 한 번 더 하나요? 또 네네, 한 번 할까요? 더 예, 하시죠. 또 네. 하죠. 뭐. 예, 좋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민주당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좋아. 민주당 이재명, 국민들도 이재명, 우리 모두 이재명. 1번. 공익제보 지원본부 관련해서 좀 더. 예. 공익제보지원본부. 제가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입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아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많이 안 알려져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만들자. 후보님이 직접 제안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익제보 사이트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사실 보시면 네. 그게 내부 제보자가 없으면 이걸 밝힐 수가 없거든요. 거기 고모 씨나 노모 씨 이런 내부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비리를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네. 전모가 드러났고 사실 뭐 내부 제보자들의 도움에서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익제보 사이트를 통해서 네. 이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죠. 이 내부 제보 하신 분들을 사실은 뭐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배신자라는 낙인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나쁜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익 제보자들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네.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이 이렇게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확인을 해서 네. 우리는 그에 따라서 뭐 부정부패는 일벌백계 해서 사회 정말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 비리 없는 사회를 만들자,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출범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제보가 쇄도하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제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하시면 대통령이 되실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라인을 탁 구축해서 직접 챙긴다. 이게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들은 또 이 어떤 비밀 보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스스로 자기가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이재명 후보가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요? 이런 안 되면 예, 다른 후보님들도 빨리 이걸 받으세요. 네. 사실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라인을 이렇게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들의 신분이 이제 밝혀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가 해고되고 불이익을 당한 뒤에 보호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미 이 고통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그 공약을 정책을 고민했던 겁니다. 예. 신고 사례 하나만 알려주세요. 신고 사례죠. 네. 예. 신고를 할 수 꺼졌네. 있는 이제 그런 제보자분들이 별로 없죠. 예, 근데 생각보다 네.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얘기들을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건 뭐 해외에 국내에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들 네.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네. 이 사설 스포츠 토토 이걸 자기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면 얘기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제보를 받으면 이제 또 자세히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올려주시고 제보도 주고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말씀도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예 약간 민원성 그런 제보도 있으시네요. 네. 특히 중요한 게 있죠.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에 이틀 이상 이렇게 증거를 했던 불법 증거를 했던 네. 예. 그 기간 동안 대통령 기록물을 은닉하고 훼손했다, 파기했다라는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객관적인 그런 그 대통령 기록물 은닉이나 훼손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또 그게 객관적인 이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불법 선거 관련 제보도 있고요. 네.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여론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민원을 이렇게 넣으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공약도 하시죠? 하셨죠. 후보님이 그 SNS 담당관 네, 공약도 예, 하셨죠. 소통관, 소통관. 예. 네, 소통관. 시장님은 뭐 이렇게 뭡니까 전봇대라든가 뭐 이런 예, 인도 뭐 이런 그 보도블록 깨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막 SNS로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하시고. 네, 그런 이렇게 작은 일에도 되게 네.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이제 후보님께서 그렇죠. 이재명 네. 후보님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익제보 지원본부 관련해서 사실 좀 그 혹시 아세요? 이재명 후보님이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거? 아니요. 이것저것 그런 얘기는 또 장애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 이제 팔이 이제 성장판이 이제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성장판이 멈춰서 이제 팔이 장애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음이 심한 그런 공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귀도 좀 청각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이 후각 이제 그 시계 공장에서 네.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이제 독한 약품 처리를 오랫동안 장기간 하면서 후각이 상실됐어요. 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방구 끼워도 냄새 못 맡아요. 근데 권력의 악취는 아주 누구보다 잘 맡죠. 네. 그래서 이제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가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예, 그렇죠. 네. 감옥도 한 두어 번 갔다 오셨습니다. 예, 이게 네, 그렇죠.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보니까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탄압을 받으신 거죠. 예. 또 좀 약간 그때는 또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기 때문에
예, 혈기도 왕성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아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시장님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고 정말 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사회가 정말 공정해야 되겠다. 이거를 스스로 자기 내면의 어떤 소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출마를 이제 후보로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그 출마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재명 시장님은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공정한 세상을 꼭 만들겠다는 자기 다짐. 그거 다짐에 동의하신다면 이재명 한 표요 찍어주십시오. 그거를 네.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여기까지 이재명-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ARS 공정한 투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떤 걸로 오나요? ARS는 뭐 공정하게 할 걸로 믿고요. 만약에 이제 070으로 혹시 온다고? 070은 네.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화 가는 번호를 미리 알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070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예. 또 뭐 제가 뭐 질문 하나 낼까요? 네.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뛰어난 운병가,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재능보다는 전반적인 정력과 정성이 남다른 사람, 큰 권력자와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옳은 생각과 상상력을 심장에 품을 줄 아는 사람, 이걸 실천에 옮길 사람,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재명 뭐 후보님 선물 아니실까요? 주나요? 무슨 선물? 선물 드려야죠. 선물 드려야죠. 선물 뭐 줄 수가 없지 않나요? 네, 요즘에 줄 수 없나요? 법이 예, 네, 법이 선물을 엄해서. 네. 요즘에 그 김영란법 때문에 혹시 네. 안 되시지 아니 않을까요? 뭐 이렇게 식사라도 하면서 각자 네. 더치페이 하면 되죠. 주세요. 이재명 씨는 옆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김영란법도 좀 제대로 네. 알려주세요. 김영법 정말 어려운 법인데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려우니까 세 가지만 주의하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단 식사는 각자 더치페이 하시라. 네. 그러면 뭐 문제가 없다. 다음부터 안 먹지 않을까요? 아니, 더치페이. 먹지, 더치페이 각자 이제 내는 문화로 바꾸자. 이게 네. 1번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청탁은 무슨 민원이 있다라고 네. 하면 정당하게 청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이용하시라. 민원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김영란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무언가 받았는데 그걸 알고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큰 문제가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거죠. 예, 배우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김영란법은 이제 사이가 나쁜 배우자의 경우에 굉장히 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부 서로 사랑해 줘야 된다. 예,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해라. 이게 네. 세 번째 김영란법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김영란법이 소상공인들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데 개정안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사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라서 네. 대통령 된다고 해서 바꾸지 못해요. 네. 폐지는 안 되나요? 네. 아니 대통령이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권력 분립이기 네.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뭐 대통령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 시행령 좀 바꾸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뭐 여러 여론을 들어서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령을 일부 뭐 바꾸는 것들 뭐 또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그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본소득 지역 상품권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복합 쇼핑몰을 반대하거든요. 또 저희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이나 대규모 유통업의 경우에 네. 그거를 총량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입지 규제,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에 아예 반영을 해가지고
이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곳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저희 철저히 보호하죠.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현장 투표 관련해서 네, 현장 투표 네.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표는 27일 일괄 개표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일괄 개표는 아니고요. 권역별로 그러니까 이제 내일 현장 투표소 투표를 일괄적으로 하는 건 맞고요. 네. 이제 호남권은 27일 날 이렇게 개표를 해서 합산을 하는 거고요. 합산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충청권은 29일 날. 29일 날 하는 거고, 네. 영남권은 31일 날 하는 거고, 수도권 강원은 4월 3일 날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권역별로 개표를 합니다. 수대 투표일 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 보셨죠? 수내 투표일이 개표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경선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오늘 6시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 안 하신 분 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지금 댓글 한 남겨주세요. 시간도, 1시간도 안 남았네요, 이제. 네, 아직 예. 안 보이신다는데요? 다시? 50분 남았습니다. 다시? 네. 다시 안 한번 보이신다고? 예. 1811에 1000번, 1811에 1004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예, 지금 바로 선거인단 등록할 수 있습니다. 꼭 내 삶을 바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에 꼭 등록하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성남에 살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만약에 가시면 우린 어떡하지? 네, 이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아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뭐 이사 갈 필요가 없죠. 청소년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뭔가요? 누구, 후보님한테요? 뭔가요? 네. 네. 아. 뭔가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후보님께 이렇게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지? 반말이라서 좀 안 되고요. 네, 떠나면 안 된다고. 아. 네, 떠나면 성남시를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고. 네. 오. 가지 마. 네. 네, 가지 마. 그렇군요. 1번입니다, 1번. 이제 이재명 다음에는 이제 네. 시장님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성남이 그 정말 귀중한 인재를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키워서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 이재명 시장님을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키워주신 성남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참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성남은 또 새로운 또 정치 지도자를 또 키우셔야죠. 네. 네.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님 경선 몇 번이시죠? 1번입니다. 1번. 1번이에요? 예, 1번입니다. 최고. 끝까지 1번입니다. 예, 끝까지. 네, 1번이고요. 이번에 경선, 본선 네. 다 1번. 계속 1번만 찍으시면 됩니다. 1번이시고요. 네. 경선 전화 방법 네, 좀 알려주세요. 경선 전화 방법은 이제 그 전화가 오면요 받아가지고 그 1번부터 4번까지 네. 후보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전화가 오나요? 예, 전화가 오면은 그걸 네. 받으셔서 그 다 끝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끝까지 다 듣고서 선택을 하셔야만 이게 유효 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듣다가 이렇게 누르고 끊어버리면은 네.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후보를 다 듣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끊어주셔야만 유효 투표가 됩니다. 네, 이 점 유념하시고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입니다. 네, 후보 이름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예, 많더라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예. 입력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모르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요. 네. 네. 그 그 점 점, 꼭 네, 꼭, 참고해 예, 주셔야 참고해 될 것 주십시오. 같아요. 네, 네. 네. 무효가 네. 되면 다시 그러니까 혹시 전화가 입력이 오나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전화가 와요. 그때는. 네. 아. 입력이 안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참여 방법은 혹시 대회에서는 이제 선관위에 유권자 등록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유권자 등록하시고 다시 또 이 전화로 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로 하셔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유권자 등록하신 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까지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지금 6시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예, 얼마 안 해외에 남았죠?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그 경선 참여가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 본선은 가능한데 경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꼭 경선을 이겨달라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꼭 이겨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경선 꼭 저희 돼야 됩니다. 네. 네, 공무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약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참 지금 대통령 선거는 할 수 있는데 경선 참여는 또 제약이 있는 약간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 그건 네. 뭐 하여튼 우리를 지금 이재명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후보를 예,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 이재명이 됩니다. 예, 기호 1번. 기호 1번이고요. 네. 1811에 1000번, 1811에 1004번으로 지금 전화하셔서 선거인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예. 1811에 1000번. 1000번, 네. 1811에 1004번. 예. 네. 두 분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본부장님.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네. 이재명 후보 같은 정치인은 다시 만나기가 참 어려운 정치인입니다. 5년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요. 아마 다음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사실은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훌륭한 일, 예, 투표입니다. 또 경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가 바뀝니다. 확실히 바뀝니다. 예, 저희는 그냥 단지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를 바꾸고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입니다. 다짐입니다. 우리의 다짐, 네. 세상을 바꾸자! 1번! 바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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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 기본소득을 계속 늘려가자는 것이고요. 뭐 기본소득이야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그 기본소득 선두주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일자리 자체를 이제 품 있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도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도 아직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건 근데 결국은 예산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늘리는 거는 바로 재정적인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일자리 사실 민간 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향적으로 보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거든요. 알파고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식은 결국은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서 뭐 전 세계 평균 정도로 하면은 지금 OECD 평균으로 하면 한 뭐 1,700시간 정도 되는데 1,700시간, 1,800시간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줄여도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 부족하지 않아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초과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초과수당 이런 것들도 보장해 주자라는 것이고 노동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잖아요. 중소기업은 너무 임금을 조금 주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도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가 없는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 계열화에서 하청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중소기업의 수익을 대기업이 계속 뺏어가게 놔두면 중소기업이 도저히 높은 임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거래 관계. 그래서 중소기업
더 보호해주는 이 억강부약이 이 정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데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에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자기 목을 챙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중소기업한테 좀 직원들 임금도 더 올려주라. 이렇게 사실 요구해야 순리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노동보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데도 비정규직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상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 형사처벌을 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저는 그건 뭐 사용자 재벌 총수를 구속시키면 끝날 문제다. 지금 변호사님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소통도 좀 하면서 예. 우리 시청자들이 좀 질문도 막 하는데 우리끼리만 계속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죄송합니다. 질문 들어왔군요. 질문이 들어왔으면 질문이. 뭐, 네. 사회자님이 좀. 예. 이재명이 안 되면 민주당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감정이 드시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뭐 이재명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네, 우리가 차선의 선택을 해야죠. 예, 그러면 되게 해야죠. 되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선택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선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건 그 다음에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지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저희와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저기 네. 보좌관님께서는 네, 네. 이렇게 제보를 하시겠다고 제보할 게 하셨던- 많은데 네. 그 아까 이재명 의사에 대한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근데 정말 이거는 네, 놀랍죠.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포털에. 네. 그 이재명 후보 주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뭐가 좀 뭐 순서가 좀 생겼나 본데 네, 우리- 이거 기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한 가지 하고 뭐 중간에 뭐죠 저게? 저기 이재명 이재명성이 있군요. 네. 네, 같이 한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네. 이재명성을 하고 나서 이재명을 둘러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좋아 민주당 이재명 국민들도 이재명 우리 모두 이재명 한 번 더 꼴이에요?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 우리들은 이재명 좋아 화이팅 이재명 좋아 네 좋습니다. 어머 여러분 네.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재밌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이게 보통 선거를 보면요. 네. 후원금 모금 순서대로 네. 이렇게 순서가 등수가 네. 선거가 결정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TV 채널의 나나의 이재명은 합니다를 진행하게 될 김나나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 이현욱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다음은 조영민 보좌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입니다. 네, 오늘 제보할 게 너무 많으시다고 정말 참여를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러셔서 저희가 자리를 특별하게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욱 변호사고요. 이재명 캠프에서 공익제보 지원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지금 17년 정도 시민운동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께서 조영민 보좌관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민 보좌관입니다. 저는 그 이재명 시장님이 독립운동가 이재명과 같다는 이야기를 좀 제보를 하려고 나왔어요. 네. 자, 이거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 이재명 그 독립운동가 이재명을 치면은 자, 좀 가까이 가까이 제가 들어드릴게요. 가까이 좀 보시죠. 이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이렇게 응징했는데 그게 1909년 12월 22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시장님 생일이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와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한자가 똑같아요. 근데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사형을 당하면서 나는 100년 뒤에 환생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님으로 환생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의사가 못다 이룬 꿈을 친일 잔재와 독재 청산을 독재 잔재를 제대로 청산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민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간접 증거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한자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의거일과 이재명 시장님 그 생일이 똑같죠. 예. 그다음에 이 이재명 그 의사가 그 이완용을 이제 칼로 3번 찔러서 사실 네. 죽은 줄 알았어요. 예. 처단한 줄 알았죠. 정말 민족의 쾌거인데 이완용 참 그 독한 놈들, 그 나쁜 놈들이 독하게 또 명이 길어가지고 네. 예, 또 이완용이 차마 그 제거를 못했는데 이재명 의사가 이제 그때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사실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자기가 죽어서도 오난을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저희는 지금 그 돌아가신 우리 이재명 의사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서 친일 청산부터 우리 적폐 청산을 할 사람 누구냐?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시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재명 시장만 이재명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재명이다. 우리가 모두 이재명 의사의 후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나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TV. 예, 저 이재명 TV는 바로 이재명 의사의 TV이기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진이 닮았죠? 네, 닮으셨어요. 닮았습니다. 이재명 예, 후보님과 너무 닮으셨어요. 닮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저희 경선 선거인단 등록 마지막 날이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오늘 몇 시까지죠? 오늘 6시까지입니다. 전화번호 혹시 외우셨나요? 1811에 네. 1000번, 오. 또 1811에 1004번 두 군데로 네. 하시면 되고요. 현재 211만 6,770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꼭 오늘- 신청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입니다. 네, 바로 오늘. 오늘 10시까지 6시까지. 6시까지요? 네, 네, 시간 네.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하실 거죠?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 뽑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를 뽑으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네. 대통령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을 꼭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당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당에서 후보를 정하면 싫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이 당내 경선에 적극 참여하셔야 내가 원하는 후보를 그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이 진짜 제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그럼 이재명 후보님께서 되실 거라고. 새 출발을 지원해준 이런 마술 같은 일을 펼친 그런 주빌리은행인데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이제 490만 명의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 이게 2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죽은 채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부실 오래된 부실 채권이고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 거의 10년 없는 이상 거. 된 것,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사실 이제 5년 지나면은 이게 소멸이 시효가 돼가지고 네.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좀비 채권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그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이게 또 상속이래요. 자식들한테까지.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추심을 하는 뭐 그런 예, 정말 맞습니다. 그 비극적인 현실이. 재산 포기 각서 이거 쓰면은 근데 아, 그거를 근데 제대로 초등학생이-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모르죠. 재산 포기 각서 이런 것들을. 그거 잘 못하는 그렇기 경우도 때문에 많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빚을. 거기 이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 심판하고 네.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빚 상속 채무를 면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갚는 그런 그 해결할 수가 있죠.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속 포기나 그 한정 승인 심판을 잘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그게 짧은 기간 내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상속개시일로 3개월, 또 한정승인 심판은 빚이 많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법원에다가 심판 청구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게 되면은 꼼짝없이 이 상속빚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제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하여튼 이 오래된 부실 채권들을 좀 정리해 주는 거. 예, 그래서 오래된 부실 채권은 사실 시장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적은 돈의 그런 채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년 뒤에 날라온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이제 그게 소멸시효가 있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적은 돈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사실은 그 소멸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채권 출신한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무조건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갚게 되면 전부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률 상담이나 서비스가 많이 제공돼야 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이런 서비스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상담해 보시고,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보시고, 과연 이게 갚아야 되는 돈이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이게 도움이 되죠. 예. 자, 이재명 후보의 공매도 공약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공매도 말씀드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 개미들은 정말 공매도가 밉죠. 예. 저도 가끔 주식을 합니다만, 공매도가 실제로 개미들, 개인 투자자가 이용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환경상 공매도를 거의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아주 자유롭게 공매도를 이용합니다. 대주 거래를 해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외국인은 돈도 많은데다가 주식도 빌려가지고 막 공매도를 하니까 이 개미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좀 규제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매도 일부 제한해서 최소한 사전 예고제. 그래서 공매도 하려면 어떤 기간 내에 얼마의 공매도를 할 건지 미리 예고를 해라. 그래서 그 공매도 한 기간 때 그거 지켜서 하고, 그거 지나면은 일정 기간,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은 공매도 그러면 금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매도를 좀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래야 개미들이 좀 페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무기가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저쪽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막 해가지고 돈도 많은데 공매도까지 막 해가지고 너무 쉽게 돈을 벌고, 개미들은 대응을 못하니까 엄청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거는 불공평하니까 우리 고치자, 이렇게 공약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님 관련된 주가가 막 떨어졌다는. 그래요? 네, 그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하여튼 개미들을 위한 거긴 한데 또 손실 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 있는 공매도 모양이에요.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군요.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경선인단 마감 시간이 오늘 네. 6시입니다. 오늘 6시. 오늘 이제 마감 시간이죠. 마감 얼마 안 시간 남았습니다.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내일 그리고, 현장 투표 공지 부탁드려요. 네, 내일 현장 투표를 하는 데가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세히 안내돼 있고요. 내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소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일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시면은 투표권이 사라지죠. 네. 네. 일반 당원이나 권리 당원들은 ARS를 통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네. 것만 근거로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현재 11억 8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공개된 거가 8억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님께서 네. 바라시는 게 이제 후원금은 아니죠. 후원금의 금액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관심과 그렇습니다. 관심입니다. 네, 맞죠. 관심이고 네. 이 후원자들이 너무나 눈물겨운 거예요. 네. 이 말기암 환자부터 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떤 분 어제 올려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치인과는 다른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려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세요. 시장님 대선 안 나오면 이번 대선 투표 일찌감치 포기할랍니다. 통장 잔고 13,982원에서 10,000원 후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후원하고 나서 다른 분이 또 댓글을 달면서 네. 김모모님 응원글 읽고 진작 후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얼른 10만 원 후원했습니다. 원래는 5만 원 후원해볼라 했는데
김모모님 목까지 같이 넣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정치인에게 돈 좀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만원 후원하신 분들, 5,000원, 어떤 분은 5,000원을 후원했어요. 네. 5,000원이 하루 2끼 밥값이래요. 23살 청년인데 정말 제가 좀 눈물겨웠는데 이런 눈물겨운 사연들이 모여서 2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모여서 11억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다른 뭐 후보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른 후보들 금액하고도 차이가 나고 실제 후원회 사이트에 이제 응원 지지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재명 후원회 사이트는 4,200명이 넘게 후원 댓글을 응원글을 달아주셨고 안희정 후원 사이트는 보니까 300명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후원 사이트는 70명 정도 돼 있는데 네. 뭐 실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응원글이라든가 후원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SMS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은 믿을만한 네. 건가요? 예, 그 후원에 대해서 그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예, 거기 이제 게시판에 네. 이렇게 다 응원글을 다시는 분들은 네. 네, 굉장히 이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재명 후보가 아주 많은 이런 바닥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진짜 이재명 후보님은 진짜 제가 존경을 해요.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많이 제가 우리 부장님께서- 이현욱 변호사님한테 뭐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현욱 변호사님 머리 스타일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김대영 예, 씨가 맞습니다. 제가 좀 지금 머리 좀 바꿔야 돼요. 머리 스타일 네. 바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예, 미용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기적을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11억 후원금이 11억이 넘어서고 나서 네. 그만해라.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 행동 네. 이쪽에 이제 그 촛불 시위를 20번 20주 동안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네. 빚이 많이 생긴 거예요. 1억 넘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촛불한테 진 빚을 이렇게 촛불로 갚아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그 퇴진 비상 행동에 후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8억 8천이 이제 모였고 지금 들어보니까 12억이 넘었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적적인 지금 이제 일이죠. 네. 거기 그 비상 행동에 이제 많이 후원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재명 후원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네네. 예전에 혹시 성남도 이렇게 빚이 많다고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도 이제 그런 소리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럼 네. 이번에 저희 촛불 그것도 이재명 시장님이 해주시지 예,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지금은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모라토리움 성남을 이렇게 빚더미 성남에서 네, 맞아요. 청년 복지 성남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매직, 네. 거의 마술에 가까운 걸 하셨고 또 다른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주빌리 은행장이시기도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빌리 은행이라고? 아니요. 주빌리 은행장이시고 저는 이제 주빌리 은행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네. 저는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주빌리 은행이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채무자들 악성 그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채권보다 인권이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세상은 네. 좀 바뀌어야 된다. 그쵸. 이런 그 기치로 이제 만들어진 은행이고 채무 취약계층들 채무 조정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새 출발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총 36,398명의 채무자를 지원했고 원리금 6,139억 원을 탕감했습니다. 오케이. 이 탕감해 주는데 들어간 돈은 1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8,600만 원으로 6,139억 원, 36,398명의 듣고 계시죠? 네, 뭐 국민들이 그래야 좀 편하실 거다. 예, 그래서 그건 협박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네. 원래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대리인을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변호사를 뽑으면 본인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본인을 편하게 그냥 사업 잘 하십시오. 평소 그냥처럼 사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결론을 딱 갖다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 좀 나쁜 대리인을 뽑으면 나쁘다는 거는 사실은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을 잘 못하는 대리인을 뽑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대리인 일을 처리 잘 못하니까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리인하고 비슷한 것이죠. 대표라는 게 사실은 대리에서 나온 거라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를 사실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럼 잘 뽑으면 본인이 국민이 편한 겁니다. 대표가 알아서 일을 처리를 촥 하면 본인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그래서 정말 유능한 대표를 뽑아야 된다. 유능한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저도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제 솔직히 그런 말을 좀 해요. 내가 대통령 선거를 해서 뭐 하냐. 세상이 바뀌질 않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네. 예. 드물게 지금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은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합니다. 약속한 걸 지킵니다. 또 정치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요. 정말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본인은 사실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 적폐청산하겠다. 이거 본인 자신의 소망인 거죠. 뭐 제안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적폐청산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정말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살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 일 제대로 할 사람 한번 뽑아보자. 진짜 일 제대로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좀 나라 욕하고 그렇지만 진짜 일 제대로 할 사람 한 번도 뽑을 노력도 안 해보고 사회를 한탄하는 건 좀 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계속 그래왔던 거라서 이번 대선에는 조금 기대가 커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대선 어떤 대선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촛불 그 광장에서 네. 이 참 불황무도한 정권을 이렇게 심판을 하고 새로 새 정부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민의에 의한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사실 5년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는 어쩌면 뭐 30년, 뭐 크게 보면 어쩌면 100년마다 올까 말까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렇죠. 100년 만에 예, 이제 진짜 이런 이재명 기회는 의사가 이제 맞습니다. 환생했잖아요. 예, 지금 이런 그러니까 기회는 뭐, 예. 5년마다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국민이 뜻대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를 정말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요. 맞는 말씀. 예, 지금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요. 그렇게 5년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떤 임계점에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은 마키아벨리안 모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가 에너지가 결집해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찬스고 이건 잘 오지 않는다. 이건 5년마다 오는 게 아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된다.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바꾸는 말을 바로 꼭 그 믿어야 찬스인 겁니다. 예, 특히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네.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존재 자체가 일단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변방의 장수로서 뭐 정치적으로는 흑수저인 사람이 이렇게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호출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또 이제 흑수저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12억 가까이 후원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10,000원짜리 뭐 5만원짜리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6,470원 후원하신 분도 많아요. 네, 1,000원도 하신 분. 네, 1,000원 하신 분도 있고 뭐 되게 이제 뭐 자기 통장 잔고가 13,000원밖에 없어 미안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6,470원 후원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 달라 그런 요청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에 공약을 네. 이렇게 내세우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일자리를 늘리시겠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제 인건비 같은 이제 그런 것도 혹시 오를 전망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칙은 우리가 네.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겁니다. 가계 소득의 핵심은 노동소득이거든요. 네.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동보호를 통해 가지고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거. 그 플러스해서 그것만은 좀 부족하니까 기본소득을 통해서 또 보전해주고 뭐 기본소득 처음에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기본소득을 늘려가잖아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